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 두 분의 교육관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책방에서 이제 일룸 팝업 전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초등학교 3학년 학부형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러긴 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더 심하다. 이제 4학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더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문의를 문의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제가 그날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한테도 같이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교육관 이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것이 교육관이잖아요. 그 이전에 아동 발달에 대한 두 분의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리고 조금 컸을 때, 이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피아제라는 학자가 그걸 구분을 했는데, 이건 유아교육과 초등 전반에 다 그게 깔려 있어요. 네,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교육과정, 누리과정, 그리고 뭐 학교 교육과정 이런 데 바닥이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사실 학교 교과서를 볼 때는 이럴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자랐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그 이론 굉장히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가만히 된다는 얘기는 사례가 엄청 많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일반적인 어떤 기준,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따르면 보통 9살에서 한 11살 정도 되는 그 나이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교구를 먼저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뭔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수업을 듣던가 뭐 문제집을 풀던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12살 이후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는 그걸로 넘어가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배운 어떤 수학 지식이 있어요. 그럼 이 수학 지식이 바탕이 돼서 거기에 더 수준 높은 이제 수학 지식을 갈 수 있는 거죠. 기호에서 기호로 넘어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구단을 막 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뭐 2와 3과 5와 이런 애들을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소수다. 소수라는 단어는 배우지 않지만 그런 이제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4라는 거는 1과 2와 4라는 약수를 갖는 그런 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굉장히 차원 높은 사고예요, 이런 게.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형식적 조작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 몸이 아직 3학년, 4학년, 즉 10살, 11살 요 정도 나이지만 그 이상의 지식, 즉 5학년, 6학년, 중학교에 관한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친구의 그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뭐 선행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되게 강해서 나는 아직 어린데 자꾸 무한히 궁금하고,
갑자기 0이라는 건 어디서 생겼는지 막 궁금하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백천 만십만 교과서에서 내가 아직 조도 안 배웠어. 조는 뭐야? 초등학교 4학년이나 돼야 큰 수를 배우는데 그 이전에 이미 막 나유타, 막 무량대수나 이런 게 뭔지 너무 궁금해. 이런 궁금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절로 선행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궁금한 거 찾아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느려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2번, 3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해야 겨우 아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애를 보고 알아야지,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되게 똘똘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 족족 내 걸로 착착 받아들이고 그런다. 그러면 얘를 좀 한번 앞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식 말고 뭐 어떤 새로운 공간이나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낯을 엄청 오랫동안 가린다든지 그리고 그 어떤 새로운 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라던가 이럴 때 그 학교 수업에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활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얘가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3번째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어떤 힘의 균형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의 교육관이 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되게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애들이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한 데서 드러나지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두 분이 익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야, 이번에 학원을 가자. 아니다. 그냥 혼자 해봐라. 뭐 이런 데에서만 아이들의 어떤 교육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얘 습관은 언제부터 키워줘야 되는지 어떤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하는 습관이라든가 위생관념이라든가 뭐 경제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둘 다 똑같이 다 모든 걸 다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마다 중시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 집으로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 독립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는 건 나는 괜찮아. 학원? 하루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얘가 어떤 숙제를 한다. 숙제를 하는데 그거 막 하기 싫은데 막 자기 공부도 아닌 것처럼 남이 시키니까 오거지로 해서 나중에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뭔가를 하고 있다. 나는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둘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또 도움을 받는 포인트도 되게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 굉장히 고집이 센 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학학원을 6학년 2학기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당연히 우리 신랑은 일찍 보내야 된다, 뭐, 여러 말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안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거기다 또 얘가 고집이 엄청 세. 가라고 해서 간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전향해서 6학년 여름까지 왔는데, 자기 친구를 보니까 중학교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초등학교 거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방정식, 연립방정식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저 친구랑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네? 그것도 영재반이래. 엄마 나도 저기 한번 가면 안 될까? 근데 네가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영재반에 들어갈 수는 없어.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얘가 거기 테스트를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6개월 안에 따라잡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저는 저의 힘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갔을 때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할 걸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루하루에 이렇게 학원 생활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숙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결석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걸 용납 안 하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네가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 숙제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빠가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할 때 저는 사실 타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아빠의 생각을 아이가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아이의 선택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게 그 기간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엄마 또는 한 아빠가 모든 면을 다 관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어떤 장점을 아이가 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 부모의 양쪽의 힘이 비슷해야지, 너무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의 장점을 취하기가 되게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어떤 그 학원을 하든 책을 사든 어떤 문제집 같은 것도 선택해서 풀 수도 있고, 뭐 어떤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걸 할 때 해보지 않고 그것의 결과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학원 말고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해볼까? 했는데, 문제집은 뭐 A 문제집이 좋겠어 하고 문제집을 골라서 했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문제집이 나하고 잘 안 맞고, 친구랑 스터디 하는데 가서 왔다 갔다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쏟더라.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일단 한두 달이라도 시도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갈등의 요소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건 같은 얘기를 사실 여러분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